안녕하세요. 박일량입니다. 오늘은 제 14강으로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다룰까 합니다. 음, 사람들을 인도하고 내 자신을 인도할 때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살 것이냐. 네. 아마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우선순위로 뽑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많은 공부들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저만의 어떤 결론들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커뮤니케이션은 뭐 책으로만 따져도 몇백 권이 되고요. 훌륭한 리더들의 뭐 오력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쭉 읽어보다가 이렇게 딱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더라고요. 뭐 표현이 다 틀리지만은 이 세 가지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요. 가르치려 하지 말고 네, 정보를 공유하며 행동으로 보여준다. 네, 이 세 가지예요. 가리키지 않고요. 정보를 공유해 주고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네. 많은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들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 내용들은 굉장히 좋고 끄덕끄덕거리고 내가 뭐 써먹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근데 그렇게 남들한테 배워가지고 언제까지 써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나만의 철학이 되는 기준을 이렇게 정했어요. 저는. 가리키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보를 공유해 준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준다. 네. 이렇게 정리한 이유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은 행동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있다. 네. 소통이란 것은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소통입니다. 말뿐인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네, 이런 사람들 신뢰하세요?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진심으로 우러나서 믿고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하세요? 혹시 이놈이 나한테 지금 이게 또 헛소리 하고 있네 속으로 다 평가하면서 상대하고 우리는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대원칙일 수도 있고요. 딱 답이에요, 답. 그냥 소통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보여지는 모습.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좋은 뭐 말로 상대를 설득을 하고 뭐 어떤 좋은 사람들의 말을 뭐 철학자들 뭐 유명한 학자들 말을 쓰면서 막 달변으로 뭐 사람을 뭐 이렇게 혹하게 만들든 그건 다 필요 없고요.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소통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뇌는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말과 일치하는지 평가하고 인정할 때만 수긍하게 돼 있습니다. 뇌 구조에 대해서는 앞선 강의에서 제가 다뤄놨으니까 참고해서 우리 뇌가 어떻게 그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앞선 강의에 네 3강인가 2강인가 뭐 하여튼 네 있어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우리의 인간의 뇌는요, 상대방의 말뿐이 아니라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행동을 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구나 하고 인정을 할 때만 수긍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진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가 어떤 말로 뭐 아니다 그렇지 않다 얘기해봤자 필요 없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혹시 모르겠어요. 말과 행동이 달라도 그냥 뭐 인정하고 인식하고 수긍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뭐 이치에 따라서 뭐 그 위에 그 높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예, 예,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죠. 근데 진심으로 수긍하느냐? 아니요. 성인의 뇌는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왜 그러느냐? 성인의 뇌는 가르침을 거부를 해요. 한 연구에서요. 어, 언제부터 사람들이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지를 연구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몇십 년 전에 그랬으니까 뭐 24살이라고 결론을 평균을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성인이라는 기준이 그거예요. 성인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이 뭐 다 컸다. 자기 인생을 살아갈 나이가 됐다. 이런 의미가 담고 있죠. 그러면 그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뭐냐면 자신의 인생을 사는 나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이 강하고 자신의 인생을 사는 성인이 남 얘기 듣겠어요? 참고는 하겠죠. 네. 참고는 하겠지만 결코 그를 인정하거나 수긍하지는 잘 안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시대의 이 성인의 기준이 몇 살입니까? 만 18세. 네, 그래서 18살, 만 18살이 되면은 딱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아, 내 말을 어, 수긍하지 않는 나이구나. 수긍하지 않으니까 상대가 내 말을 어떻게 하면은 인정하게끔 만들 것이냐. 네, 거기에 대한 방법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뇌가 가르침을 거부하는 이유가 딱 그냥 이렇게 살펴보고 제 경험을 통해서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이것 같아요. 가르침을 받는다 생각하면 무의식적으로 아,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누군가한테 가르침을 받는다. 좋으세요? 아니면 누군가 나를 가르쳐요. 내가 원해서 뭐 가르침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가르침을 청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를 가르치러 들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분 나쁘죠? 열받죠? 이 자식이 지금 뭐라고 잘난 체야? 이러고 화가 나죠? 왜 그러느냐? 내 무의식이 누군가가 나를 가르치려 하면은 내가 부족하냐?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나는 부족하지 않거든. 내 스스로. 근데 누군가 나를 너는 부족한 놈이야. 배워야 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누군가 나를 가르치려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거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의식을 안 해도 거부를 일단 하고 보게 돼 있어요. 사람. 그래서 성인이 돼서는 절대 누군가의 강요된 가르침은 받지 않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이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최고의 소통은요. 질문에 있어요. 질문. 왜 그러느냐? 가르치려 하지 말고 질문을 해라. 왜 그러느냐? 이것만 딱 알면은 커뮤니케이션, 뭐 소통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왜 그러느냐? 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최악의 결과를 낳아요. 질문을 하는 게 소통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데 질문을 잘하면은요. 소통에 막힘이 없게 돼요. 근데 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오히려 거꾸로 최악의 결과를 낳아 상대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폐쇄를 하게끔 만드는 아주 엉뚱한 또 결과도 나옵니다. 그 이유도 살펴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답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똑같이 공부를 하고요.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도 그 사람만의 느낌이 틀리고 그 사람만의 생각이 답이 다 틀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답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소통은 일방통행밖에 안 돼요. 나는 좋은 의미에서 내가 충고를 해줬는데 상대는
네가 뭔데 나를 가리켜? 이러면서 탈선을 해버립니다. 그 이유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사람은 자신만의 답으로 살아가요. 이 사실을 모르고 소통을 한다?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하되 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 성인은 자신만의 답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성인이에요. 어려서는 뭐 환경의 부모들의 뭐 강압의 선생들의 뭐 어떤 것들에 참으면서 그냥 인정하는 척 아니면 그 안에서 깨달을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깨닫는 게 성인이 되는 만 18세가 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이미 다 알아요. 부모가 봤을 때는 어린애지만 그 사람은 그 어린애인 그 당사자는 세상 다 알거든요. 자기 혼자 스스로가. 그게 사람이에요. 본질이 그래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네가 나이가 어떠고 저떠고 뭐 인생 경험이 어떠고 헛소리밖에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시는 게 소통의, 내가 어떤 답을 던져서도 안 되고 그 사람한테 답을 내라고 강요해도 안 돼요. 그냥 나의 말은 언제나 받아들이는 건 상대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은 언제나 상대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면 좋게. 그리고 상대가 질문을 하고 답이 나오면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질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나를 갖다가 어필해 갖고 상대를 설득하려고 만해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내가 부족하다는 의식이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싫어해요. 거부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닌 상대방의 수준에 맞게 질문을 해주시는 게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입니다. 우리 대부분 그거 잘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의 언어로서 그랬니? 어쨌니? 이러잖아요. 근데 성인한테 네가 그랬니?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네가 그랬니? 어쨌니?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걸 구분해서 세분화해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그러면 딱 원칙, 내 철학으로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대와 대화를 한다 할 때는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수준에서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한다는 건 아예 인식으로 아예 그냥 탁 철학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훌륭한 리더들의 훌륭한 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질문을 하느냐? 네, 한번 질문을 했는데 도통 못 알아듣더라. 그래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너는 도통 뭐 네가 소냐? 응? 이 말이 그렇게 어렵냐? 이걸 못 알아듣냐? 네, 맨날 뭐 화풀이 하죠. 아니요. 사람은요, 자신이 깨달아야 안다니까요. 제발요.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자신의 답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이게 맞다고 인정을 해야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거 안에서 사람은 누구나요? 자신이 아는 자신의 답 안에서는 자기가 세상에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살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한테, 그런 사람한테 가르친다? 오.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질문은 소통의 시작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질문을 받으면은요. 네. 뒤에 더 살펴드릴게요.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에요. 질문의 힘. 질문을 하면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면 질문을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관심을 받는다고 느껴요. 그래서 질문이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입니다. 누가 나한테 질문을 해요. 너 요즘에 어떻게 살아? 어려운 건 없고 상대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느낌이 어때요? 관심받는다는 느낌이 나오죠. 그래서 질문이에요. 소통이요. 많은 스킬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하고 어떨 때 어떻게 하고. 그거는 협상할 때 필요한 스킬들이고 우리의 대부분의 스킬은요. 소통은 그냥 하나만 잘하시면 돼요.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나이와 그 사람의 기준에 맞는 질문을 할 줄 알면 소통은 달인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냐? 가리키를 하고 잔소리 해대면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니까 화가 나고 탈선을 하죠. 근데 질문을 받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질문의 힘은 상대가 관심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아주 그리고 질문은 자존감을 키워줘요. 상대가 나한테 질문을 해. 그럼 내가 관심 받는다고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나도 좀 필요한 사람인가? 상대가 나한테 이런 것도 질문도 하고 나한테 뭔가를 물어보네? 상대가 나를 인정해주고 있네?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네? 이렇게 무의식이 느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자존감까지도 키워줍니다. 근데 질문에도 좋은 질문이 있을 거고 나쁜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질문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질문에도 포인트 세 가지만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질문을 할 때는요, 반드시 이거는 아예 그냥 철학으로 딱 이거는 사실로 그냥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그 사람을 그 사람만의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인정을 먼저 한다. 두 번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로 인정을 한다. 75억이 다 틀리다고 그랬죠. 근데 75억이 다 틀린데 뭐 내가 배운 기준, 내가 알고 있는 뭐 세상적인 기준들로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면 그게 통하겠어요? 안 통해요. 소기의 경익이라는 것이요. 그 사람이 소라서가 아니에요. 그 경을 읽는 그 사람이 문제라서 그래요. 소도 소들끼리 소통하고 삽니다. 근데 그 소한테 그 소하고 관련 없는 경을 갖다가 계속 읊어대니까 소가 안 듣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고. 똑같아요. 상대하고 말을 하는데 상대가 내 말을 이해를 못하고 뭐, 내 말을 안 듣는다? 말하는 당신이 잘못해서 그래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아는 그 사람이 스스로 느끼면서 깨달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생각을 막 주장하면서 가리키려고 하니까 당신이 화가 나면 화풀이 하려고 막 말을 쏟아내니까 상대가 안 듣는 거지.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딱 질문을 했는데 그렇구나 내가 이런 거는 좀 이렇네
하고 스스로 깨닫게 된다면 당신의 말 잘 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로 인정하라는 말은 75억이 다 틀려요. 생각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는 딱 그 사람, 유일한 그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럴 때만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며 질문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가리키려 들지 마. 그 사람이 어떤 답을 내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답이에요. 그게. 당신이 아무리 새로운 답을 알려주고 가리켜 줘봤자 그 사람은 인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답으로 살아가는 게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건 뭐냐?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답을 뭐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엉뚱한 답이 나와요.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또 하고 그 사람이 또 답을 내면은 또 엉뚱해.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하고 그렇게 막 질문을 하면서 상대에게 생각하게끔 하다 보면 상대가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내요. 둔한 사람은 언젠가는 찾아내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끝까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근데 이게 빠른 사람들은 금방 또 찾아내요. 근데 못 찾은 사람한테 내가 답을 강요해갖고 가르쳐 줘봤자 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초기에 아무리 읽어봤자 소의 언어가 아니니까 못 알아들어요. 소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자기만의 답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스스로가 답을 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답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인격체로 인정하고요. 세상의 유일한 사람으로 인정해줘야 돼요. 그 사람만의 독특함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이게 없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누군가하고 내가 비교해서 얘기하는 게 되잖아요. 사람은 다 틀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아예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인격체로 유일한 존재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사람이 다 틀리니까 내는 답도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답을 내든 이거는 이 사람이 낼 수 있는 답이구나 하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도록 계속 방법도 바꾸고 방향도 바꿔가면서 시간도 여유를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소통. 커뮤니케이션 스킬은요. 답을 구하는 질문을 할 때 이건 스킬을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이거는 일을 할 때는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참아줄 수가 없잖아요.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답을 몰라. 답을 못 내려.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 사람한테 그 시간을 주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이랬을 때 이 기법을 사용하시면 100%입니다. 답을 구하는 질문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먼저 상대방의 생각을 충분히 질문을 먼저 하세요. 일을 할 때는. 이런 일이 있는데 너 생각에는 이 일을 어떻게, 너는 어떻게, 어떤 것 같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먼저 상대에게 충분히 질문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질문을 들어요. 그 사람의 답을 들어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생각을 충분히 또 설명을 해줘요. 상대에게. 상대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생각을 알려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내 생각은 이러는데 너가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뭐 생각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사람 몫이에요. 상대의 질문을 상대방의 생각을 충분히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답을 들은 다음에 내가 거기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하고
상대가 조율을 할 수 있게끔 상대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은 상대가 하게끔 냅두는 겁니다. 다음, 다시 질문을 해요. 이게 조율이에요. 내 얘기를 다 이렇게 먼저 해버리죠. 그러면 상대는 내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로 움직일 때 커뮤니케이션은 먼저 답을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시킬 때도 어떤 이런 일들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 일을 할 때 너에게 뭐 필요한 게 뭐야? 너는 이 일을 어떤 방향으로 하기를 원해? 충분히 질문을 먼저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내 경험으로 보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네가 참고를 해가지고 한번 해봐. 그리고 나서 예 그러면 뭐 어때 더 부족한 건 뭐 없어? 뭐 어떤 뭐 더 필요한 정보 없어? 이러면서 다시 재차 질문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아니요 됐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겠죠. 네, 여기까지가 대화의 끝이에요. 그 다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시간을 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상대의 생각도 들어보고 나의 의견도 어필을 해서 상대가 다 이해를 했는지 다시 질문을 해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진짜로 이해를 했는지 그냥 내가 높은 사람이라서 어려워서 나한테 예 알겠습니다 이러는지 모르잖아요. 상대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해서 이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시간을 정하도록. 그럼 언제까지 가능하겠어? 하고 반드시 마지막 답을 구해야 돼. 그래서 상대가 계속 계산을 하겠죠. 뭐 내가 자기 능력 안에서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언제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답을 낼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상대가 시간을 스스로 정하면 소통이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상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원하는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 일을 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를 알아요. 안다면. 근데 시간을 정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를 해야 될지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윗사람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리더가 스타일이 걸걸하고 막그 형님 같은 그런 리더다 보니까 말도 막 거칠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뭐 또 뭐라고 했다가 모른다고 했다가 내가 얼마나 혼날까 겁나가지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진짜로 소통이 됐다면은 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상대가. 그러나 시간을 못 정한다 그러면 소통이 안 된 겁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일을 할 때 어떤 스킬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것. 반드시 시간에 답을 구하라. 네. 이거는 일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네. 우리 인간관계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만약에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부부 사이라든가 뭐 안 보고 살 수 없잖아요. 잠깐 봤다가 헤어지고 뭐 어쩌다 한번 볼 수 있는 사이가 아니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가족 간에는 이게 또 필요할 수 있어요. 상대가 계속 어떤 것들을 잘못을 해요. 그리고 고치겠대. 근데 언제까지 어떻게 고칠지 안 하고 그래 참아. 근데 또 똑같은 짓을 또 해. 왜냐? 네, 소통이 잘못돼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일을 개선할 때도 필요합니다.
개선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은 시간을 정해요. 상대가 시간을 정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 상대에게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개선하겠다고 시간을 정해 주셔야 돼요. 이게 확실한 소통입니다. 좋은 소통은 좋은 질문이 만듭니다. 소통이요? 커뮤니케이션 스킬? 제가 본 책만 해도 수십 권은 돼요. 좋은 말들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적용하기는 참 힘들어요. 왜냐? 상황이 다 틀리거든요. 어떨 땐 이렇게 대답해라. 어떨 땐 이렇게 대답해라.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리고 상황이 다 틀려요. 그래서 못 써먹어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건 뭐냐면은, 커뮤니케이션은 뭐냐면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배웠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써가지고 그 상황이 다 틀린데 안 돼요. 소통은 뭐냐면은 내가 하는 소통이 뭐예요? 내가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뭐 너는 이렇게 표현해라 어떻게 규정해 줍니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원칙이 뭐냐? 오늘 살펴드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만 딱 가지고 있다면 많게도 필요 없죠. 네, 세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 원칙만 가지고 있다면 당신도 소통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